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및 논리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라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자동 제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인데요. 어떤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요. 어떤 설비를 만졌을 때 어떤 그 순차적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순서대로 쭉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건 또 그런 설비, 그런 전기 설비, 그런 기계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시퀀스라는 어떤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든 기계나 전기 설비를 기계 설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시퀀스에서는 접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줄점에서는 A 접점, B 접점, C 접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일단은 A 접점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A 접점이 뭐다? 자, 이게 세로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오프되어 있고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작 신호가 있을 때는 on 되는, 동작이 있으면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평상시는 오프 떨어져 있다가 동작하면 붙도록 되어 있는 어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B 접점은 뭐냐면 B 접점은 이런 겁니다. 자, 평상시 붙어 있습니다. B 접점은 평상시 붙어 있어요. 자, 붙어 있다가 평상시에는 on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시에는 오프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C 접점이 더 있습니다. C 접점. C 접점은 저기에서는 A 접점 플러스 B 접점을 플러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원리는 붙어 있다가 동작을 하면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이놈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on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작 시에는 오프 되네요. 자, 이놈 입장에서 평상시는 어떻게 돼요? 평상시는 오프 되어 있다가요. 그리고 동작 시에는 on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평상시는 on 되어 있다는 것은 B 접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B 접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A 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접점은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에서는 일단 시퀀스에서 릴레이에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릴레이는 평상시에 A와 B 접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동작을 시키는 데 쓰는 어떤 접점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뭐냐면 시퀀스에서는 접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작 전에 항상 열려져 있고 동작을 하면 on 되는, B 접점은 동작 전에 항상 닫혀 있는 상태의 접점이다. C 접점은 A 접점과 B 접점을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접점의 종류 심벌이 있는데, 자, 일반 접점입니다. 자, 요렇게 접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로는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평상시에 떨어져 있고 동작하면 붙도록 되어 있으니까 A 접점이고요. 자, 이건 B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동작을 on 시키고 수동으로 오프를 시키는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텀블러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전등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on, 오프를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요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평상시에 뭐 떨어져 있으면 A 접점,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 붙도록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수동으로 눌렀다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계속 on 되어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푸시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동작을 시키면 on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계적 접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붙었다가, 그 다음에 기계적인 힘이 떨어지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니미 스위치에 자주 적동됩니다. 니미 스위치에.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자,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 근상기가 있고요. 여러분,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균형추가 있죠. 자, 이 승강기가 만약에 1층부터 10층까지 운행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승강기가 만약에 10층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서질 않고 만약에 더 지나가 버리면 천정을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니미 스위치를 씁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수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니미 스위치입니다. 물론 하부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1층까지가 승강기가 설 수 있는 하층인데 여기서 더 지나가도록 지나갈 수도 있겠죠. 가게 되면 바닥을 부딪힐 수 있는데 그래서 1층을 더 지나갈 때는 니미 스위치를 둬서 만약에 니미 스위치를 더 지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수도시키는 스위치가 기계적 접점인 니미 스위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얘기합니다. 자, 계전기 접점입니다. 계전기 접점은 이런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어떤 전자석 원리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 차이는 당연히 평상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가지고 결정이 되고요. 자, 한시 동작 접점은 보세요. 한시 동작 접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접점이죠. 평상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요.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초에 세팅을 해놓으면 5초 뒤에 붙고 5초 뒤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동작 접점은 5초 뒤에 어떤 시간을 두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되는 어떤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시 뽑기 점점은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뭐냐면 동작을 시키면 바로 붙었다가 어떤 5초 뒤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복귀되도록 시간을 두고 복귀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열동 계전기입니다. 열동 계전기는 계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꼽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접점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동 계전기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동작하는 접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자접촉기는 이렇게 이제 심벌을 표현하지만 사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면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동작과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전자접촉기와 열동계전기를 합쳐서 이렇게 설치해서 열동계전기 하부에 그리고 전자접촉기 위에 이렇게 설치하면 그것을 또 전자계픽이라도 그러네요. 자, 인터롭과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인터롭과 자기 유지 회로는 인터롭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 동작 우선 회로 그리고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PB3는 푸시 버튼 스위치로 붙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PB1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 릴레이 1이 동작을 합니다. 릴레이 1이 동작하면 B 접점인 릴레이 1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PB2를 아무리 눌러도 동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은 먼저 누른 PB1에 있는 그 회로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선행 동작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PB2를 눌렀어요. 그러면 R1 돼 있고 R2가 동작합니다. 그리고 R2가 B접점인 R2가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PB2를 눌러서 R2를 쓰고 있을 때는 아무리 PB1을 누른다 하더라도 동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인터롭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기 위주회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한, 되는 한 계속하여 현 상태를 유지해주고 또 전력이 차단된 후에 다시 공급되어도 회로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즉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회로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 부분은 이제 비접점이니까 붙어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게 푸시 버튼을 해서 눌렀습니다. 자, 릴레이가 동작을 했습니다. 릴레이가 동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동작했을 때는 릴레이 A 접점이 동작하겠죠. 자, 이놈은 눌렀다가 시간이 그냥 놓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동작 안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눌렀을 때는 이것이 동작하고, 이것이 동작했을 때 이것을 동작시켜서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이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지되도록 하겠다.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자기 유지 회로요. 그래서 푸시 버튼이 가지고 있는 단점, 눌러서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이제 molded case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선형 차단기이고요. 이것은 가전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차단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모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도전기는 IM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터입니다. 모터는 이제 회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MC1, MC2, MC3,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전자접촉기라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면, 요 부분이 빨간 부분이 쏙 들어갔다가, 동작을 안 하면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투입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THR 이렇게 해서 열동계정기입니다. 열동계정기는 가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열동계정기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열동계정기를 여기다 붙였으면 전자접촉기가 전적 겹히게 되겠죠. 자, 이게 푸시 버튼입니다. 아까 봤던 푸시 버튼이고요. 아까 봤던 요 부분들이 푸시 버튼이 요런 겁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동작을 했다가 놓게 되면 떨어지는 접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퓨즈입니다. 퓨즈. 자, 퓨즈가 돼 있어가지고 일정한 어떤 전류가 흐를 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동 계전기처럼 가전류가 흐를 때 퓨즈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어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를 뭐 5초, 10초로 세팅해 놓으면, 자, 이 타이머 동작이 되었을 때는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 타이머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Y 델타의 기동 및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 델타 기동. 자, 그러면 Y 델타 기동을 쓰는 이유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Y 델타 기동을 왜 쓰는지요. 자, 모터는 일반적으로 델타로 운전하게 되면, 만약에 델타로 기동을 하게 되면, 원래는 기본이 델타입니다. 델타로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 전격 전류에, 모터의 전격 전류에 6 내지 7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케이블이나 설비에 악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려면 감전압기를 씁니다. 감전압을 쓰면 기동 전류를 줄일 수가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기동 전류를. 그래서 뭐냐면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될 때에 Y 운전을 해서 기동 전류를 줄이고, 운전은 델타로 운전해서 운전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것을 투입하고 이것을 투입하면,
자, 요 부분 잘 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잘라내면 이렇게, 요 부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잘 연결하면 Y 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 델타를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가 붙으면 델타의 어떤 회로로 변경시킬 수 있죠.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은 델타를 만들기 위한 전자개폐기요. 이것은 Y로 만들어낸 전자개폐기다. 자, 이것은 전자개폐기가 뭐냐면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전자개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것과 이 두 개가 투입이 돼서 Y 기동이 되다가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델타로 바뀔 때는 떨어지고 투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Y 델타 기동의 기본적인 애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Y 델타 기동 회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꾸미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 가지 몇 개를 Y 델타 기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될 게 있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전기는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떨어져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푸시 버튼을, 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푸시 버튼이죠. 푸시 버튼은 누르면 누르졌다가 놓으면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 동작됐을 때 M1은 동작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M1이 동작하면 M1 A 접점인 이것이 동작하죠. 그리고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아까 배웠던 자기 유지 회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요거 붙으면서 M1이 붙으면서 여기도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지 회로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는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붙어 있고 나머지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붙어 있고 여기까지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M1이 들어오게 되면 레드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죠? 레드 램프가 들어오고요. 옐로우 램프, 그린 램프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 PB1을 누르면 기동하면 M1이 투입되고 자, M1이 투입됩니다. M1 투입되고 그리고 옐로우, 레드 램프가 점등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2를 눌러봅니다. PB2를 눌러보면 PB2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떨어지고요. 이것은 붙습니다. 붙고 PB2가 붙으면 이렇게 해서 M2가 붙습니다. M2가 붙으면 이렇게 자기 유지 집중에 의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M1이 구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M2가 투입이 되면 M2는 요 램프가 들어오죠. 그린 램프. G 램프가 점등됩니다. 자, 그러면 M1이 투입되었을 때는 여기 하나가 투입되었을 때고요. 그죠? 그리고 M2가 투입되면 이렇게 투입이 돼서 Y 기동이 회로됩니다. 자,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것을 눌러버립니다. 이것을 눌러버리게 되면 PB4를 누르게 되면 자, 이것은 죽게 되고요. 예. 그리고 M1은 자, 이것을 누르게 되면 그래도 계속 M1은 살아 있겠죠.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만. 자, 거기서 만약에 PB3를 누르게 되면 자, 요거는 붙고요. 그러면 요거 붙고 M3 동작하고요. M3 동작 자기 유지점을 이렇게 동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PB4를 누르면 뭐냐면 M2는 예, 복귀됩니다. 원래의 어떤 점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PB 예, 3를 누르면 뭐냐면 M3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옐로우 램프가
기동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y 델타 회로를 수동으로 투입시켜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이것은 옛날에 어떤 자주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는 않죠. 자동으로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좀 좋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것은 y2고요. 그리고 이는 델타 기동하고요. 이것은 전원 투입용 전자개표 이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이놈과 이놈을 투입을 먼저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투입하고 떨어뜨리게 되겠죠. 자, 이거 보면 자, PB1을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MC1이 동작합니다. 자, MC1이 동작하면 요렇게 MC1이 이렇게 동작하겠죠. 자, 자기 유지 접촉 요렇게 되겠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MC1이. 자, 이 상태에서는 MC1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붙게 되면, 그 다음에 T는 동작을 하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는, MC1이 동작하고, 이 부분은 또 비접점이니까 그대로 MC3가 붙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PB0를 누르면, PB0를 동작시키면, PB0를 동작시키면 MC1 동작 그리고 MC 3 동작 그래서 Y 기동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타이머 동작합니다. 자,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타이머 동작하면 만약에 5초 동안에 설정을 해놓은 타이머 동작하면 자,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MC3가 죽고요. MC3가 죽고요. 그리고 동작을 하면 MC2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가 이렇게 되고요. MC2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하면 델타 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회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부분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도 Y델타 기동이 있습니다. Y델타 기동은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이 많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뭐 상용 전원과 AB 전원에 대한 어떤 시퀀스 회로들인데 넘어가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논리식이 있습니다. 자, 논리식인데 자, 뭐 이게 A, B, C는 어떤 접점을 얘기합니다. 접점을 표시하고요. 자, 여기 영어로 표시한 부분들은 뭐냐면 영어로 표시한 부분들은 동작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개방이 돼 있다. 오픈되어 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이는요. 동작한다. 그리고 크로즈 되어 있다. 자, 폐로 되어 있다. 닫혀 있다. 라는 걸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뭐 이게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게 또 플러스면 뭐냐면 병렬회로라는 뜻이죠. 그걸 우리가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도트는 진열 표시를 하고요. 이것은 논리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왜 A 플러스 0이 A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당연히 뭐냐면 논리합이고요. 논리합은 병렬입니다. 병렬은 지금 A와 A 접점과 0을 병렬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 보십시오. A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0을 병렬로 여기를 해서 어떤 설비를 동작시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이 동작하고 안 하고는 이놈이 붙으면 동작하고 이놈이 안 붙으면 동작 안 하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나. A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A만 동작하면 동작, A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A 플러스 1은 뭐냐면, 여기 접점이 뭐냐면, 붙어 있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논리합이니까 병렬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붙어 있는 상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붙든 안 붙든 관계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결정합니까? 1이 결정하죠.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 도트 1. 이것은, 이 도트는 직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 접점과 1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접점과,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붙어서 어떤 부분을 동작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A와 1이 논리곱이 이런 거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것이 붙느냐, 붙으면 동작, 떨어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누가 결정합니까? A가 결정합니다. A가. 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것은 0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뭐냐면 이것이 떨어지든 붙든 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0이 결정하죠. 0이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B는 병렬입니다. A, 그리고 A, 그리고 어떤 설비의 동작인데, 자, 이 설비는 A가 동작해도 동작 안 하죠. 자, A만 동작하면 동작하는 거고요. A가 동작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나 A 하나에 있는 거나 동일하죠. 두 개 붙으면 같이 붙고요. 그러면 동작이 되고, 안 붙으면 같이 안 붙기 때문에 동작 안 하죠. 그래서 하나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A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A 도트 P. A, 그리고 어떤 회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겁니까? 만약에 동작을 하면, 같이 동작하면 붙었다가, 안 하면 동작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가 있는 A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들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거는 병렬, 이것은, 직렬, 이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논리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는, 처음부터 다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공식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씩 헤쳐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A 논리합 B는 B 논리합 A와 동일하다. 그래서 A 논리곱 B나 B 논리곱 A나 동일하다.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 A 논리합을 B 논리합 C부터 먼저 묶여 있든지, 아니면 A 논리합 B를 C하고 논리합을 하든지 똑같다. 자, A 논리곱을 B, C 논리곱을 A하고 논리곱을 하는 거나, 아니면 AB 논리곱을 C로 논리곱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A 논리곱 B 플러스 A 논리곱 C. 자, 이렇게 분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A 논리합 B, 그 다음에 도트 A 논리합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흡수 법칙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A 논리합 AB는 A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A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있든 간에 A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논리곱 AB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하나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뭐든지 A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모르광의 정리는 뭐냐면, A 논리합 B가 있고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를 갖다 분리를 하고 싶을 때 논리합은 논리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리가 돼요. 자, A 논리곱 B로 되어 있을 때의 바는 분리를 하고 싶으면 논리곱을 논리합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식에 대한 부분들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꼭 한두 문제는 물어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물어볼 때도 있고 쉽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논리식이 있습니다. 논리식이 있는데, 자, 엔드 회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엔드 회로는 도트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X는 A 논리곱 B,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것은 A와 B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자, A,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접점. 자, 이것은 무접점이고요. 이것은 논리식입니다. 자, 여기에 A, B,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은 동작 아니하고 동작 아니하고 동작 아니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동작이 안 되면 동작이 아니 되죠. 그죠? 자, 이게 동작이 안 되면 동작이 아니 되니까 0입니다. 만약에 P를 동작시키고 A를 동작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동작 아니하죠. 그리고 동작 아니하고요. 아니합니다. 만약에 A를 동작시킵니다. 자, 이게 붙여준다 하더라도 동작 아니하죠. 아니하니까 아니합니다. 근데 A도 동작시키고 B도 동작을 시키면 동작을 하고요. 동작을 했을 때는 동작하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작해야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회로의 유접점, AND 회로의 무접점, 그리고 논리식, 그리고 진리표 이렇게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일 때만 어떤 동작을 해야만 동시에 일일 때만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O와 회로입니다. O와 회로는 병렬입니다. 자, A와 B를 병렬로 연결을 하고 접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U접점은 이렇게 되고요. 무접점은 이렇게 표시하네요. 반달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논리식은 플러스라고 논리합으로 표현하고요. 자, 여기에 A, B에 대한 어떤 것에 따라서 X 값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동작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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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동작을 안 하면 동작 아니하죠. 그죠? 자, 그런데 두 개 중에서 이걸 동작하든지 아니면 이걸 동작하든지 두 개 다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도 하나도 동작하면 동작하든지 아니면 두 개 다 동작을 하게 되면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리표의 논리식, 무접점, 유접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not 회로입니다. not 회로는 잘 보십시오. not 회로는 반대의 회로죠. 자, 여기서 만약에 A를 동작을 시키면 동작하고 여기에 떨어지면서 동작을 아니하죠. 그죠? 동작 아니하면 당연히 여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죠? 반대죠. 그리고 표현할 때는 무접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X는 A, 바라고 표현합니다. 반대의 개념을. 그래서 A가 동작 안 할 때는 X는 출력이 되고요. A가 동작할 때는 출력은 없습니다. 자, 반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나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낸드 회로입니다. 낸드 회로는 말 그대로 낸드, not, and입니다. not, and 회로요. 자, 직렬로 연결되는 것은 and입니다. 그리고 not 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and 회로입니다.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는 a 논리합 b입니다. and입니다. not land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 b는 00, 01, 10, 11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 and를 먼저 넣으시죠. and는 뭐냐면 저번에 봤던 거 0, 0, 0, 1요. 두 개를 다 동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x는 뭐냐면 land입니다. land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not하고 and를 다 포함한 거죠. 자, not 이게 and에다가 not이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land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반대죠. 0일 때는 1, 0일 때는 1, 0일 때는 1, 1일 때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land는 100, 1110이고 일단 and를 먼저 뽑아내서 그것을 반대로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land 회로. 자, 노와 회로입니다. 노와 회로는 말 그대로 not, 오와 회로입니다. 자, 오와에다가 not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오와는 병렬입니다. 그리고 not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낫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고요. 자, X는 A 플러스 B는 OI고요. 이렇게 되면 낫이 되죠. 그래서 노화가 됩니다. 자, 일단 A, B, 0, 0, 0, 1, 1, 0, 1, 1 해보죠. 여기에 OR을 한번 해보죠. OR는 0, 1, 1, 1이었죠. 자, 여기는 노화입니다. 노화는 뭐냐면 OR이 반대죠. 1,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낫은 반대, 낫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회로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냐면 A 바 B를 직렬로 연결하고요. A, B 바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 두 개를 병렬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와 회로에다가 앞에 하나 더 그린 것이 노와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노와 회로는 엔드 회로는 A 플러스 B여 있잖아요. 논리 합이었는데 요렇게 동그랗게 해주게 되면 익스클루시브 오와 회로가 되더라. 자, 이것을 뽑아내면 A 바 B 플러스 A B 바. 자, 이렇게 논리식이 되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A, B, 00, 01, 10, 11이 되어 있을 때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동작 아니하고 B가 동작을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이잖아요. 지금 동작 안 하고 안 했으니까 그대로이다. 그러면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동작을 아니합니다. 동작을 아니할 때는 동작을 아니한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뭐냐면 A는 동작을 아니하고요. A는 동작 안 하고 B는만 동작을 했네요. 그러면은 A는 동작 안 하고 B만 동작했습니다. 붙었습니다.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요렇게 요것은 B접점이니까 붙어 있고 B접점은 A접점인데 붙었잖아요. 요렇게 붙어 있죠. 동작합니다. 여기는 떨어져 있지만. 자, 그래서 뭐냐면 동작합니다. 자, 일단은 반대로 이제 A는 볼게요. A는 동작을 하고 B는 동작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는 A는 동작했다. 여기 떨어졌죠. 여기는 붙었습니다. 자, B는 동작을 안 했으니까 여기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B 다 동작했습니다. 다 동작했다는 이야기는 B접점은 떨어지고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여기서는 붙고 여기는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떨어져서 여기는 여기서 떨어져서 동작을 아니하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와 회로는 두 가지가 동작을 아니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작을 하게 되면 신호가 아니 나오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동작을 했을 때만 신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어떤 부분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잠깐 한번 이렇게 보면 만약에 A라는 부분들을 입력이 있고 B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A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X1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A를 여기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 회로를 타이머를 작성해 보라는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동작을 했을 때에 X1은 들어오죠. 그래서 A가 동작했을 때는 X1은 들어와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B를 누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인트로 회로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작할 때는 이것을 떨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B를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A가 붙어 있을 때는 B를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이런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을 시켜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뭐냐면 반대로 저 B를 동작을 시켰어. 그리고 B를 동작시켰을 때 B가 나옵니다. X2가 나옵니다. B를 동작시킬 때 X2가 나오고요. X2가 나오면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L을 누른다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나올 거고요. 만약에 A 부분 보세요. 만약에 A가 동작을 합니다. 자, A가 동작합니다. 그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A가 동작하면 X1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것을 누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진 않죠.
근데 언제 들어오냐 하면, 요것이 떨어질 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원상복귀 되면서 들어오겠죠. 자, 요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 인트로캐로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나머지 어떤 신호가 들어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무접점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와 A와 X2는 어떻게 돼요? 반대의, 직렬이니까 AND 회로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X고, A이고, 그 다음에 X2입니다. 근데 X2는 뭐냐면, 이쪽에서는 출력이죠. 자,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X1입니다. 그리고 뒤로 보십시오. P, 하나는 AND, 자, 이거하고 B하고 X1은 직렬입니다. 직렬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일단 B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X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X1은 뭐냐면, X1은 출력이죠. 그러면 이 X1에 대한 출력인데, X1에 대한 부분이 출력인데, X1에 대한 부분들이 출력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1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B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X1 바. 예. X1 바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B, 예, X1 바. 그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쪽에는 뭐냐면 A, 예, X2 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복잡한데, 일단 타이머 쪽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